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 항상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임위원회가 법사위 정청래, 그 다음에 과방위 최민희, 우리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과방위가 난장판 정도가 아니고 아수라장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좀 욕을 한번 할까요? 개판이 됐습니다. 개판. 야, 저는 제가 그래서 잠시 후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요,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 김우영이 하고,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자, 요런 거를 갖다가,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에 원인은요, 최민희가, 위원장의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 운영을 아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오로지 이 최민희도 그야말로 이게 2선짜리인데 3선이 통상 만든 건데 싸움딱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한테 이 위원장으로 발탁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비어천가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이만을 위한 위원회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편파적인 그런 운영도 되고 몰상식한 운영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무능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난장판이 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직무대행이 되겠는데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과의 쌈이 났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말이죠. 오늘 이 김태규, 왜냐면 뭐 숫자가 많으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결론은 김태규 부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또 단독 결정을 했어요, 민주당이. 야, 참 이게 횡포 중에 이런 횡포가 아마도 대한민국 유사일의 처음이 아닌가. 심각한 우회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최민희의 이 편파적인 진행과 관련해서 MBC 3노조가 성명을 내놨습니다. 성명을.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요. 바로 오늘 김혜경 최종 결심이 있었어요. 지난 7월달 결심에서 이제 두 번째 결심이죠. 본래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서 변론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변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제 300만 원을 구형을 했고, 오늘 또다시 이제 김혜경이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의 의미하는 바 많아요. 최후 진술을 보면은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또 직접적인 근거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판사님, 제가 생각해도 의심나는 사건은 맞아요. 의심은 나요.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유죄인데 형량을 좀 낮춰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 김혜경 이 재판과 과정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재명과 김혜경은요, 부부가 똘똘 뭉쳐서 내 돈은 단돈 1원 하나 안 쓰는 이런 못된 인간이 공직자, 그냥 공직자도 아니죠. 대한민국 최고의 핵심인 대통령을 노리는 이런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다는 거, 아이고, 저도 그냥 대통령 출마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재명하고 비교를 해보게. 와, 이거 정말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요, 정말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의 위기다. 왜? 이재명은 헌법 가치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의 위기죠. 단순하게 민주당의 위기이고 민주당의 무슨 뭐고 함량 부조리고 무슨 이재명 이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정토성을 부인하는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뺏어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요 과방위 사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혜경 오늘 판결,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 김혜경이는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는데, 자, 배소연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검찰은 300만 원 벌금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거 검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거 배소연이보다도 오히려 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배소연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인간 아니에요. 근데 그 지령을 누가 내렸어요? 김혜경이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형량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300만 원밖에 안 때리냐? 검찰에 대한 분노가 지금 또 치솟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법조인한테 물어봤더니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가람의 정도. 왜 공동으로 해서 죄는 저기 졌는데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냐? 이거에 따라서 형량은 왔다 갔다. 예, 이렇게 이제 보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이 죄의 가담 정도를 갖다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제가 보는 상식적인 견제에서는 아니 배소연은 일단 노비에 불과하고 요거를 누가 시킨 거예요. 이 시킨 사람이 더 법률적 책임이 크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 김혜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법조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게 구두로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면 잘 헷갈리는데 우선요, 이게 이제 오늘 요 사단이 난 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김우영이 하고 그다음에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하고 이제 사단이 벌어진 것은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방통의 우연이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118로 119로 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오늘은 방통의 우연이 쓰러진 게 아니라 MBC의 박문진 직원이 쓰러졌어요. 갑자기.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병원으로 지금 옮겨가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가서 지금 이제 진료를 받고 있고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지금 회복으로 잘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박문진 직원이 쓰러져가지고 응급조치를 시도하는데 김태규 대행이 그것을 봤어요. 이제 휴해 중이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네 죽여.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을 죽이네 죽여. 그 앞에 XX. 여러분들 18원 후원금 보내잖아요. 그 XX를 붙였어요. 요걸 가지고서 이제 민당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노종면, 김우영 이런 인간들이 난리를 쳐갖고 사과하라. 국회 모욕이다. 난장판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간의 싸움장이 완전히 고성이 난무하면서 싸움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김태형 국회 부의장이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물론 욕설을 했다고 해서 욕설을 잘했다고 할 사람이 물론 없지만 오직해야 그 점잖은 사람이 욕설까지 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상임위원회 안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밖에서 했고 그리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회의 진행이 아닌 그야말로 정회 중에 있을 때 쓰러진 사람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다. 이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당에서 제재 잘 걸렸다 하는 식으로다가 밀어붙여요. 그 밀어붙인 인간이 누구냐? 김의영이라는 인간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저자, 이름 그리고 저자, 네? 그리고 인마, 저 자식, 이 새끼 이런 욕설을 하니까 이런 욕을 들고서 아무리 국회지만요. 먼저 도발하는, 저는 그러잖아요. 이 정도 도발하면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더 세게 밥받아쳐야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 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아주 못돼 먹기가 아주 한계를 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대행이 열받아갖고 인마, 이 자식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예? 딱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고 사과하라 말하라 이걸 가지고 또 싸움이 나고 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나면서 그 앞에 욕설한 것은 내가 이제 좀 개인적인 한탄에 불과하다. 예, 한탄에 불과하다. 왜? 내가 지금까지 국회에 4차례씩이나 출석했는데 자기 이제 방통위 직원이 쓰러졌을 때도 굉장히 큰 고통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 내가 감정이 좋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인 표현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가 있다가 그럼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모욕죄로 고발을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요렇게 말이죠.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욕설한 거를 두고란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오직해야 욕설을 했겠냐마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안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 공식적으로 무슨 지 의사진행 발언과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잣말로 사람이 쓰러지니까 전에는 방통위원 직원이었고 이번에는 방문진인데 어쨌든 지금 최민희가 하도 난리를 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밑도 끝도 없이 욕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잣말로 욕설 XX 딱 하고 한 걸 갖다가 저렇게까지 물고 들어지고 난장을 부리고 그러면은요 김태규한테 사과라는 것만 아니고 국회의원 김우영이한테도 사과를 시키고 사과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아무리 면책특권이라고 해도 인간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면책특권을 냈지만 인간적으로 이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우영이 이런 인간도 노종면이도 마찬가지 제일 세게 오늘 나온 요 두 인간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김태규만 물고 늘어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도 열이 받는 거죠. 그러면 요게요. 그 쭉 장면이 한 7, 8분 정도 돼요. 요거를 제가 다 여러분께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우선요. 그 핵심 요 부분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한번 보시죠.
증인 말씀해 보시죠. A팀 다 죽이네 죽여. 제가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지하세요.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아니 드려야죠.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간다고. A팀이라는 말을 안 하셨다는데 저 넣어드리세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저자라뇨! 저자 임마! 이 자식!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 진행 자, 네. 이게 이제 난장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갑니까? 네. 요렇게 해서 이게 말이죠. 한 7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요거를요, 제가 조금만 더, 저 난장판에 그 상황을 쳐.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게? 기분이 안 되는 자가 공직자야! 자, 법관 출신인데! 자, 무죄라니요. 문제가 뭐야, 그게? 모든 법관들은 뭐 무시하신 거예요, 모욕하시면서. 제가 의사들 발언합니다. 이게 이제 요게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자, 노종면이가 한번 얘기해 들어보시죠. 제가 아까는 구멍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계세요. 그 유성현 위원님 예, 숫자로 18. 네. A팀 다 죽이네 죽여.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네, 권태성 이사장님. 지금 그 직원의 이름이 뭐죠? 김재성 부장입니다. 부장인가요? 예. 네. 일단 네, 잠깐만요. 김재성 부장은 연도 성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요 난리가 나가지고, 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과를 했어요. 결국은 사과를 했지만은 오직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 상황이 됐겠느냐. 예, 제가 그래서 다시. 비약을 그렇게 해서 사태를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간판이.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처럼 고용 여자도 모니터장에 했던 거 이게 시간이 다 믿었다고 이렇게 모욕한다. 이렇게 한다고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으시고 이tum막 아닙니까? 윤석열에 지금 욕설을 김준환 의원님과 왜 혁신을 확인하세요? 잘못한 겁니다 그냥. 잘못한 거 욕을 했잖아. 국회 상임위장에서 정해라도. 포함해서 욕한 거예요 지금. 누굴 죽입니까? 분명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속칭 담당 기간 안에 정당당 있는 기간에 거예요. 하니까 노정면 의원이 들었잖아요. 욕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니 그러니까 사과시켜야 됩니다. 노정면 의원이 들었잖아요. 좀 사과 좀 시켜줘. 사람이 안 봐서 못하는데 노정면 의원이 들었잖아요. 노정면 의원이 거짓말합니까? 자, 아니 제안하지 마세요. 아니 노정면 의원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듣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뭐 숫자 많다고 옳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더라도 누구 발언은 본인이 나와서 신빙성이 있고 누구 발언은 신빙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욕을 한다고 말이 자, 그거는
예, 부사님 웃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한테 좀 시비하셔, 간사님. 아니, 제가 저기 보좌진 웃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기 원관에 정말로 이거는데 이런 거 좀 떠나서 정인이 국감 중에 정리를 했는데 한 직원이 쓰러져서 있는 와중에 그거다 대놓고 사람 딱딱 죽이네 뭐? 아 저자는 도대체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게? 국민이 열리는 자가 공직자야? 자, 법관 출신인데 자, 유죄라니요. 모든 법관들을 무시하신 거예요, 모욕하시면서. 제가 부자들 다가오기 자, 법관 중에 그러니까 이제 김태규 그 권한대행이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관 주제에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법관을 그렇게 모욕 주냐? 아, 이거 저라도 그렇게 얘기죠. 이런 무식한 인간이 김우영이에요. 김우영이 노종면이 김현 이거 최고 악질 분자들입니다. 이게 민주당에. 야, 요런 인간들이 뺐잖아 다르다고 면책 특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최민희 당신도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은 이 김우영이도 사과시켜야지. 먼저 더 세게 도발한 인간이 누구예요? 김우영이잖아요. 이런 인간들. 예. 아, 정말로.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최민희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노조가 성명을 내놨어요. 노조가 성명해가지고 편파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노조가 그 사례를 들으면서요. 성명을 내놨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당장 삭제하라. 제목이요. MBC 노조 성명 제목이 의회 독주 폭주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제 질문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모니터링을 딱 해봤더니 최민희가 전체 의원들의 감사 시간에 질문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니까 최민희가 그치 이제 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언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최수진 의원이 이게 열정이냐 갑질이냐 이런 표현을 인용하면서 계속 비판하니까요. 질의를 중단시키고 아예 질의권을 박탈해버려요. 박정훈 의원의 이런 또 비판에 대해서도 아예 발언권을 또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훈 의원이 이제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건 사후 검열인가 뭐냐? 예. 이러니까 최민희가 끝까지 그건 내 권한이야.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입틀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제 참고인을 출석한 사람이 이제 당도조 MBC 강명일 위원장인데 이 강명일 위원장도 이 입틀막 요거를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또 최민희가 입틀막을 하는 겁니다. 입틀막 강제로 아예 노조 강명일 위원장 강제로 회장 밖으로 퇴장을 시켜버려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갑질 위원장 질이냐. 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노조는요. 이거 국회의원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권리인데 그 발언권에는 의사 진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요 입틀막 하는 거 이거는 최민희 자격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퇴하라. 예, 그래서 민주주의 꽂힌 의회에서 위원장 권력을 남용해서 국회의원의 신성한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라도 본인의 발언권과 권리를 사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MBC 노조 성명 아주 옳은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이죠. 한마디로 지금 요 국회가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법관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정말 큰일 날 인물이 또 앉아있네요.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 예, 왜냐? 지금 이종석 헌재 소장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퇴임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그 선임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선임자가 누구냐면은 문형배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이제 그 권한대행이 그래서 선임이기 때문에 됐는데 왜냐? 이게 본래는요 9명 중에 이제 6명이 3명이 이제 그만뒀으니까 6명이잖아요. 또 헌재 모든 심리가 중단이 되거든요. 모든 심리가 중단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 탄핵 심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6명으로서도 지금 진행이 되게끔 헌법재판소법 관련 규정이 말하자면 효력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한대행을 임명을 해가지고 권한대행을 지명을 해서 이제 이 대행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선임자인 이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됐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건 문재인이가 또 지명을 했어요. 2019년도 4월 달에
지명을 했고 이 사람은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지낸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남 하동 출신인데 서울법대를 졸업했고, 예, 졸업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좌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6명이 심리를 하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심리는 이 6명 갖고 되겠느냐? 정식으로 지금 재판소장이 그러니까 이제 후임 헌법재판관 3명이 결정될 때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헌재 그 헌법재판 소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명으로 들어가니까 새롭게 이제 소송 건수가 넘어오면 요게 사건이 밀려 들어가지고 헌재 재판 판결이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헌재에서 주요 이제 변론이라든가 이 사건 진행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외 하필이면 선임자 순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문영배 같은 아주 좌파의 좌파가 권한 대행을 맡고 있어서 또 어떤 돌출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예, 이런 전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헌재 이 소장 공석사 때는요.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있었어요. 최근에는 작년 11월에 유남석 헌재 소장이 퇴임하고 나서 이종석 소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은혜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심리 중에 있던 2017년도 1월 달에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나서 그 해 2017년도 11월에 이진성 헌재 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10개월간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정미가 이제 그 권한대행 소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전 권한대행이죠. 요 김희수, 그 다음에는 이제 김희수가 또 권한대행을 했고, 그리고 김희수 권한대행은 당시 2018년도 3월부터 8개월 정도 권한대행을 맡아서 최장기 기록을 세운 바도 있는데, 요거요, 민주당에서 좀 빠르게 지금 이제 후임 재판관 3명을 임명하도록 압력을 계속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재판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건 내용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